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방향을 가리켜라. 가르치면 모범생을 길러낼 수 있지만 가리키면 모험생을 길러낼 수 있다. 가르치면 모범생을 길러낼 수 있지만 가리키면 모험생을 길러낼 수 있다. 데이브 버제스. 감사스마일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발언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이분이 서민들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전세제도는 끊어내는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거시경제라든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옳은 말이지만 세입자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비판이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서민들이 주거 비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제도를 끊어낸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 부자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봉이 높고 월 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갖다가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월 소득이 200에서 300만 원, 500만 원 이하다고 하면 진짜로 월세가 200에서 300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 소득의 반을 월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전세라는 제도는 저는 당장 없어지기보다는 물론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끊어내야 된다. 서민들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걸 없애야 된다. 라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차라리 서민들의 고통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규제 피한 구리 화성 집값이 들썩인다. 벌써 호가가 1억 이상 껑충 뛰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거의 지금 한 20일이 지나고 있는데 일부 지역 풍선 효과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구리 남양주 화성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고양시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넘어오고 있고 확산돼가고 있다는 것들을 실제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실입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분들은 내년과 내후년을 그런 상황을 갖다 미리 준비하는 전세를 끼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고 또 지역에 따라 조금 많은 지역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매도인들, 집주인들은 지금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고양시에서도 지금 풍선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향동 이야기도 드렸고 그리고 덕은 이야기도 드렸고 지축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진짜 토지 이후에만 지금 지샘프가 7건이 거래가 되었고 가격도 지금 최고 10억 4천까지 지금 상승했는데 이 지샘프만 오르고 나머지는 안 오르고 삼성이나 원흥은 지금 안 올라간다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부동산 대표님들이 실거래 신고를 조금 늦게 하는 그런 곳도 있다, 그런 지역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실제로 지금 10월 15일 이후에 지금 7건이 실거래가 지금 지샘프만 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덕은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원흥도 실제 실거래가 지금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각자가 물론 실거래가를 갖다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덕양구는 안 오를 거다, 고양시는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 오를 거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 저는 올해 11월과 12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내년 GTX-A 삼성역 개통되는 삼성역 무정차로 개통되는 그 시점이 고양시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트리거가 될까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M2 통화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 일본, 유럽, 그 다음에 영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5개 주요국의 M2 통화량을 증가율을 누가 비교를 해주셨는데 한번 보시면 중국이 57.09%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 뒤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 43.27%로 해가지고 M2 통화량 증가율이 너무너무 지금 빨리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M2 통화량이 이렇게 빨리 증가를 한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다른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 원화 가치가 그만큼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가가 지금 떡상 중이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지금 오른다는 이야기는 지금 또 언론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10월 소비자 물가가 2.4% 이상 지금 올랐고요. 1년 3개월 만에 지금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동성 때문에 M2 통화량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띄우기만 지금 혈안되어 있지 말고 제발 본업부터 똑바로 해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물가 안정, 고용 창출인데 물가가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본업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물가가 개 비싸가지고 파리바게뜨 빵 몇 개 사면 3만원 뜬다고 하네요. 사실 올해 상반기 때는 주가 진짜 오를 수는 있어도 그 보상은 실제로 극소수만 누리며 대부분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까지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이 세 요소가 전부 AND 조건으로 발생하게 되면 배아파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을 잃게 된다라는 오 박사님의 지금 블로그 포스팅 이야기를 감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체 누가 보상을 받고 있을까요? 부동산은 우선 미봉책이 아닌지 몰라도 일단 당장은 틀어막는 것 같지만 주가는 4,000피가 넘었고 개인들 중에 부자된 사람이 극소수이면서 물가는 이미 지금 떡상중에 있다.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10년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감수님들만이라도 미국 자산, 근데 그 미국 자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서울과 수도권에 내 살 집, 부동산 한 채는 짱 박아 두시고 미국 자산, 주식이라든지 한국 수출주, 그리고 진짜 비트코인을 갖다 이 악물고 길게 보면서 모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최근에 감사스마일에게도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했을 때는 주식 투자만큼은 빚을 내서 내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약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코스피 4천을 넘고 지금 5천을 넘어가고 뭐 6천 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내 있는 자산에서는 하더라도 빚을 내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약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인 급한 성격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완전 오감이고요. 감사스마일도 이렇게 급한 성격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닫히는 이런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2025년에는 조급함 대신에 여유를 좀 배우고 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를 지키면서 작은 기쁨에도 마음껏 웃고 불필요한 감정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완벽보다 진심을 택할 거라는 이야기를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흔들려도 멈추지 않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면서 결국엔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2025년 한 해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친한 선배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아침 8시쯤에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아침 방송 하느냐. 그래서 아침 방송 당연히 하고 몇 시에 아침에 일어나냐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를 자기 이제 물었더니 저는 이제 5시 반에서 6시, 최근에는 또 조금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이 저는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더 좋아서 아침 뭐 4시 반, 5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침 먹고 이제 출근하면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이 스튜디오에 한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지금 항상 출근하게 됩니다. 제가 이 루틴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2025년도 이번 달 11월, 12월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감스님들 조급함 대신에 여유를 좀 배우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동탄 자가의 민주당 찍은 영포티 이야기, 이거 영포티라고 아시나요? 감사선 말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보니까 제명 찍고 나인 먹고 살은 찌고 다 했는데 인기 없는 영포티래, 골 때리네 라는 영포티 이야기. 제가 최근에 그 AI 관련해가지고 구글 상무님 그런 강의를 갖다가 소담소담 토크 콘서트에서도 조용민 AI 트렌드에 관련해가지고 이분도 약간 영포티 그런 개념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이야기를 갖다 또 들어보니까 또 이 영포티가 또 이야기가 또 좀 와닿는데, 감사스마일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76년생이고 학번은 94학번입니다. 이제 이거 영포티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포티 관련해가지고 좋은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영포티의 딜레마라는 진보적 가치와 내집 마련 사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 기반 영포티 부동산 규제의 심적 갈등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평등 해소 등의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대이면서 내집 마련과 주거 불안 커지면 지지 동요를 지금 할 수 있다 라는 또 이재명 정부 정책에 영포티 불만 고조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제가 영포티가 이제 뭐냐면 원래 젊게 살고 싶어하는 40대를 타는 마케팅 용어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출생으로 과거 X세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고, 직장과 가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인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내 집 마련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념보다 합리와 상식을 우선시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면서 무엇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2세대로서 반독재, 반권위,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또 경향이 또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스마일 저는 또 이런 또 경향은 또 아닌데, 물론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제 이런 영포티의 심적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정책의 딜레마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또 세대 간 또 이런 또 영포티의 또 불만 사항이 또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영포티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세금보다는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킬까, 아니면 결국 과거 정부들처럼 규제 강화의 길을 걷게 될까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규제 강화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영포티들의 선택이 어떻게 바뀔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를 살던 대깨문 김모 씨는 종부세 인상 뉴스에 투기꾼 놈들 잘 됐다라면서 박장대소를 했는데, 5개월 후에 전셋집 재계약 날 월세 200만원을 내라는 집주인 말에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로 쫓겨나게 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의 이어폰에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흐르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포티든 예를 들어서 다른 X세대든 MZ세대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내 집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히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 영포티 이야기는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또 만약에 이제 내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앞으로 이런 생각들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감사드리게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진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왜 실패할까요? 이번엔 달라진다더니 결국 수요 억제고요. 시장 불안 심리 자극하면서 패닉바잉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 때는 집값 오른다는 인식이 진짜 굳어져 있고, 이게 또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인사의 그런 내로남불 논란에도 민심도 지금 싸늘히 식어가고 있으면서, 규제 강도보다 꾸준한 정책과 일관성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지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나오는 부동산 대책마다 늘 실패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갑스님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보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들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맡기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수요 억제만 지금 하고 있지, 공급을 갖다 늘리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갖다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 그리고 또 3기 신도시의
빨리빨리 진행을 갖다가 또 LH에 또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다른 이야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식 이야기들만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주식도 지금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저는 물음표가 있는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라도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 거래 이축, 집값 급등, 추가 대책, 악순환이 반복됐고, 중요한 거는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쉽게 말해서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지금 탄핵 사건 이후로 지금 이재명 정부 다시 출범했지만 아직 지금 출범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네 번째 대책을 예고하면서 실수요자만 더 옥죄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최근에 지금 10월 15일 이 부동산 대책이 지금 위헌이다, 잘못됐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국정감사 때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욱더 지금 사람들이 서울과 그 다음에 강남 3구 용산을 갖다가 더 주목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정책, 그리고 이사를 갖다 가려면 또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만 지금 사회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수요만 더 옥죄는 규제, 그리고 핵심은 규제지역의 대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이제 앞으로 6억까지밖에 대출 안 해줄 테니까 6억 이상 집을 갖다 살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LTV도 40% 줄이기 때문에 대출을 갖다가 지금 안 하게 되면 가장 쉽습니다. 집을 갖다가 못 사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자금 출처를 갖다가 이제 다 들여다보면 누가 집을 갖다가 이렇게 또 사게 될까요?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의 닮은 꼴을 갖다 계속 지금 포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런 이야기들 국민들이 과연 믿을까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여론조사 기관의 최근 조사에서도 10월 15일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 경기권의 절반을 밑돌았지만 지금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이게 잘못돼 가고 있고, 약간 언론을 또 장악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복되는 실패, 정책 신뢰와 붕괴가 지금 원인인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공포 매수를 자극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실패 지금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또 여기에 더해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지금 추진 중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까지 이제 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진짜로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이제 이미 굳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갖다 시장에 줄 거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10월 15일 대책 발표 직후에 제 방송 때도 많은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되고 집값이 내려가면 집을 사면 된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이상경 국토 1차관님이 결국에는 차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진짜 내 집 마련을 갖다 조금 서두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대출이 또 안 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더욱더 지금 대출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 집이 지금 안 팔려서, 아니면 또 내가 내 집을 팔고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감사스마일이 또 많은 상담을 통해서 느낀 거지만 이 6월 15일 그 다음에 6월 27일 그 다음에 8월 10월 15일 대책, 이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627과 10월 15일 대책, 그다음 97 공급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정책을 많이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또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갈아타기를 갖다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진짜 이 대책들에 대해서 627이라든지 97이라든지 10월 15일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조금 이제 갈아타기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내 집을 갖다가 또 매도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또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가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지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방송을 보시는 감독님들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내가 이제 올 연말 뭐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다음을 갖다가 기약하는 그런 감독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보정부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지 않고 진보정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산층 이하의 실거주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에게 이제 조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용이하게 해주는 게 당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고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지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진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그런 것들을 뭐 수요 억제,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막 이런 것들로 규제로 지금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 분들보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정말 움직이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많은 분통과 그 다음에 속상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독님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고양시에 집값이 안 오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고양시에 작금 여력 내에서 고양시가 아니더라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집주 근접이라든지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